그래요. 오늘은 2.5절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경사 하강법 또는 뭐 기울기 하강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이지아 박사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뉴턴스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모델링을 할 때 대부분 최적화 문제로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뉴턴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는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절에서는 먼저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계산하는 이 최적 조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점은 이 f의 그레디언트가 제로 벡터가 되는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이 최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극대극소 최대최소 판정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함수 f가 비선형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0벡터가 되는 임계점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임계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fx를 미니마이즈하는 이 최적화 문제를 풀 때에는 대개는 반복법,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써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복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초기에 이 해가 될 수 있는 근사해 x1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한 반복 단계를 거쳐서 이전보다 나은 근사의 x2, x3 이렇게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k번째의 근사의 xk가 그레디언트가 0이 되거나 최소한 요거의 극한값에 해당하는 x 스타가 요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구성은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xk 플러스 1은 xk에서 dk 방향으로 알파 k의 크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dk는 우리가 search direction, 탐색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dk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게 될지 알파 k를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스텝 사이즈라는 용어 대신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데, 스텝 사이즈하고 같은 말입니다. xk상에서 dk 방향으로 알파 k만큼 이동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xk 플러스 1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dk는 함수값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의 목표가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함수값보다 작은 값을 계속 찾아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dk가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xk상에서 dk 방향으로 방향도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향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dk를 우리가 보통은 하강 방향, descent 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k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함수 f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알파 k를 구성할 때 xk에서의 함수값보다 xk 플러스에서 함수값이 작도록 알파 k를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dk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알파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이제 정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는 dk를 xk상에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음의 그레디언트로 택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적분학 지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의 그레디언트 요 방향은 xk 상의 주변에서 살펴봤을 때 함수값이 가장 가파르게 하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산의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스키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길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근사해 x1을 잡고 허용오차 입실론을 주게 됩니다. 이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양수로서 보통은 뭐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15승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작은 숫자로 줍니다. 그리고 k를 1이라고 하고 그 두 번째 단계는 xk 상에서 음의 그레디언트 dk를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dk의 놈이 허용오차인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미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운 점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dk 방향으로 여전히 함수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xk 상에서 dk 방향의 직선을 따라서 함수 값이 xk보다 작게 되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걸 알파 k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알파 k를 택하게 되면 xk 플러스 알파 k dk 합한 것을 xk 플러스 1,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근사해로 정의하게 됩니다. 요 다음에 다시 단계 1을 반복하여서 xk 플러스 1 상에서 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것의 놈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점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로서 여기 나와 있는 논문에서 간단한 함수를 선택하여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특별히 허용오차는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해시안에 해당되는 a가 이제 20, 10, 21 대각원소가 각각 이렇게 주어진 행렬이고 그 다음에 b는 전부 1로 주어져 있는 벡터로 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시안이 그레디언트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쿼드라틱 펑션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x에서 f의 그레디언트는 ax-b가 되고 해당되는 알파 k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주어진 코드를 보시면 a하고 b를 입력하고 초기 근사에 x0를 주었습니다. x0에서 그레디언트는 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초기 근사를 0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레디언트의 놈을 구해서 그거의 놈이 이 허용오차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도된 공식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한 결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레디언트를 표시해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레디언트가 점차 감소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k상에서 f의 그레디언트의 놈이 점차 0으로 수렴하는 우리가 원하는 최적 조건을 만족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사하강법의 단점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 그레디언트의 놈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지만 점차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해 근처에서 지그재그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 xk상에서 음의 그레디언트와 그 이전의 방향을 조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처럼 해로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린 방법은 뉴턴스 메소드, 뉴턴의 방법입니다. 뉴턴의 방법은 이 DK라고 하는 서치 디렉션, 탐색 방향을
요것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xk 근방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음에 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화할 수 있는데 xk가 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xk에서 d만큼 이동해서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그 다음에 xk 플러스 1을 얻어야 하는데 xk에서 d 근방에 주어진 함수는 앞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k에서 xk 플러스 1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의 xk 플러스 d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요거 대신에 요 2차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근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수에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점은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 델 f의 xk 플러스 xk에서 해시한 d를 곱한 것이 제로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레디언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요 해시안으로 역행렬을 곱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dk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뉴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xk 주변에서 f를 2차 함수로 근사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근사에 x1과 허용오차 입실론을 주게 되고 k를 1이라고 놓습니다. xk상에서 f의 그레디언트의 놈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면 역시 알고리즘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해시안을 구해서 여기 나와 있는 뉴턴 메소드의 공식을 이용해서 xk 플러스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로 두고 단계 1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서 나온 요 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이용해서 뉴턴 메소드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 코드와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점을 1, 1로 잡고 뉴턴 메소드를 적용을 했는데 허용오차를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두고 이변수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와 해시안을 구하는 공식들을 여기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근사에 u를 계산을 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그레디언트와 그레디언트의 놈을 구해서 허용오차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멈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뉴턴 메소드의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점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쭉 프린트 해보니까 7번의 반복 단계를 거쳐서 이 함수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해의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제 최적해는 2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2하고 마이너스 1로 금방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턴 메소드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xk상에서 f의 해시안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양의 정부, 파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라고 하면 역행렬도 여전히 양의 정부 행렬이 됩니다. 양의 정부 행렬이 이 행렬이 된다라고 하면 뉴턴 방법에서 얘기하는 탐색 방향도 역시 하강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xk상에서 dk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dk 대신에 이 방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양의 정부 행렬이고 똑같은 벡터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곱했는데 음수가 있어서 0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dk 방향으로 진행할 때 함수값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턴 방법의 단점도 있는데요. 뉴턴 방법의 단점은 이 해시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n이 큰 함수의 경우에는 n by n의 해시안을 계산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 방법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초기 근사해가 문제의 해의 근방에 있어야지만 보장이 되는데 이 해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턴 방법을 적용할 때는 앞서 경사 이 하강법처럼 이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계산하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즉, 이 뉴턴 방법에서 얘기하는 이 탐색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이 알파 K를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그걸 통해서 XK 플러스 1이 계산이 됩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DK를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퀘이사인 뉴튼 메소드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 그 외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최적화 관련 도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마침 이재하 박사가 옆에 있어서 그 전문가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빨간색이 바로 내려오는 배치 메소드가 되고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고 요 초록색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 마지막 요 보라색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인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절하게 우리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써줄 수 있는 좋은 그림으로 이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자, 일단 이걸 마치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더블 이네그랄 또 멀티플 이네그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